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지금 축구 때문에 속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로 대리 청정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역대급 초대형 폭탄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3년간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소식 하나만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 저점 대비해서 현재 1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시가총액의 1위 자리를 당당하게 뺏어왔고, 그동안 국장에 침체가 오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숨도 못 쉬고 계셨던 분들, 삼전 주주님들, 그리고 코스피 투자자분들, 오늘 축구로 상처받으신 마음, 삼전에 90조짜리 빨간볼 슈팅으로 제대로 치유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의 전술이 엉망이고 속도 터졌지만 삼성전자 주주 환원, 이거 가슴을 뻥 뚫어준 뉴스입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90조 원 주주,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뉴스를 좀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90조 원, 이거 뭐 삼성전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9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수치인지 다른 기업들과도 비교해서 직관적으로 꽤 부셔드리려고 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들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와 네이버, 셀트리온, 이렇게 대한민국의 IT와 바이오를 대표하는 초거대 기업들 종류별로 이거 다 합쳐도 통째로 인수하고도 남는 돈이 90조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자존심, 현대자동차를 거의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현대자동차 현재 시가총액이 100조 근처죠. 자, 국내 시장에서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통틀어도 이 정도 규모의 주주 환원은 손에 꼽힙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봐도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가장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전 세계의 대장주 애플입니다. 자, 애플의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플의 차트만 봐도 정답이 딱 보입니다. 애플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만 되면은 신규 자사주 매입 한도를 발표하곤 하는데, 지난 24년 5월에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짜리 폭탄을 발표한 데 이어서 25년 5월 2일에 그리고 올해 26년 5월 1일에 새벽에도 각각 무려 1000억 달러의 이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비현실적인 규모의 자사주 추가 승인을 연달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 매년 150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불태우는데 쓰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매년 이렇게 애플은 매입을 합니다. 자, 결과가 어땠냐? 차트를 보시면은 기가 막히죠. 25년 5월 초에 1000억 달러 발표 이후에 주가는 단기 조정을 받다가도 바로 다음 달부터 저점을 단단하게 높이고 무섭게 우상향 랠리를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또한 이 1000억 달러 카드를 꺼내 들고 주가는 기어코 전고점을 정말 오랜만에 뚫어내면서 애플이 거의 6개월 가까이 침체에 있었는데, 자, 오랜만에 전고점을 자사주 매입 뉴스와 함께 뚫어내면서 최근에는 317달러라는 역사적인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자, 결국 대규모 자사주 매입은 국경을 막론하고 주가를 우상향시키는 가장 확실한 치트키라는 것을 애플이 차트로 이렇게 직접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90조 원 호재 역시 삼전의 주가를 하늘 높이 위로 쏘아 올릴 거대한 방전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 15년 10월부터 26년 9월까지 약 11.4조 원 정도, 그리고 이어서 27년에는 1월부터 28년 1월까지 약 9.2조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90조 원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 계좌, 내 삼전의 주가가 진짜 오르는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과거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터뜨렸을 때 주가가 도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시간을 돌려서 15년 10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무려 11조 3천억짜리 자사주를 아예 사서 불태워버리겠다, 소각을 하겠다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야금야금 다 사서 모으겠다라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돈을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팩트를 하나 체크를 해보면은 25년의 최저가가 지금
2만원입니다. 삼성전자. 자, 그러면은 이거 발표하기 훨씬 전 가격이니까 이건 빼고 진짜 발표 당시의 주가는 2만원대 중후반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삼전이 시장에서 돈을 쓰면서 주식을 사들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야금야금 저점을 높이면서 이쁘게 우상향을 이제 16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입 프로그램이 끝나가던 16년 8월에 무려 거의 3년 7개월 동안 꽉 막혀 있었던 역사적인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자, 맨날 박스권에 갇혀서 빌빌대던 삼전이 완전히 다른 주식으로 체질 개선을 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맛을 들였는지 17년 1월에 다시 한번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9.3조 원인데 자, 당시 주가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도에 38,000원 정도였죠. 자, 그런데 그해 11월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 무려 57,000원대까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발표하고 불과 10달도 안 돼서 주가가 50% 가까이 폭등을 한 거죠. 25년 당시의 바닥과 비교를 하면은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버린 겁니다. 거의 3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 자사주를 다 불태워버린 덕분에 삼성전자 전체 주식수 자체가 보통주는 12.4%, 우선주는 20.1%나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시중의 주식수가 확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삼전의 주식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치솟는 마법이 일어난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고 똑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만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2배 가냐? 그건 아닙니다. 당시 주가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죠. 바로 반도체 사이클도 동시에 터진 겁니다. 자, 27년 당시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3조, 또 18년에는 58조 원을 넘기면서 그야말로 돈을 괄키로 쓸어 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25년에도 영업이익이 57조, 54조 이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었죠. 즉 자사주 매입이라는 든든한 방패 그리고 주가 바닥을 딱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이라는 강력한 미사일이 위로 쏘아 올려지니까 주가가 안 오르고 배길 수가 없이 21년까지 계속 오른 겁니다. 자, 과거에 9조 원, 11조 원짜리 자사주 매입으로도 삼전은 장기 박스권을 가볍게 뚫고 주가를 2배 이상 끌어올렸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히스토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근데 무려 90조 원입니다.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죠. 메가톤급의 규모입니다. 회사가 대놓고 우리 주식 지금 너무 싸다. 우리가 다 사서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전 세계에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지금의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차트 모양 자체가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저점을 이쁘게 높이면서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고점 돌파 전이죠. 이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향후에 HBM 공급 폭발, 또 메모리 가격 상승 같은 실적 엔진이 딱 얹혀진다면 이번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역사적인 대상승장을 다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사주 매입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 소각 때문이죠. 90조 원어치를 주식을 사가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주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의 가치, 즉 EPS가 올라가죠. 주당 순이익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자동으로 치솟게 됩니다. 공급은 확 줄어드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90조 원어치를 강제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니까 주가는 상방으로 강하게 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흥미롭게도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른바 우상향 쌍바닥 패턴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튈 준비를 하고 있는 차트의 자리에 90조 원 자사주 매입이라는 메가톤급의 엔진이 장착이 되는 형국입니다. 자, 물론 이 90조 원이 한 번에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뉴스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증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솔직해져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찜찜하고 불안할까요? 왜 선뜻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내 모든 자산을 삼성전자에 몰빵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유는 심플합니다. 이러다가 6월 23일처럼 서킷 브레이커, 6월 8일처럼 서킷 브레이커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본능적인 불안감과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불안감은 지극히 경험적이고 정상입니다. 과학적인 직감이죠. 올해에만 서킷 브레이커가 4번 정도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지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3월에 서킷 브레이커가 3월 4일과 3월 9일에 2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이때 당시에 20만원 정도였는데 20만원 아래에 머물던 시절 일주일 만에 시장 전체를 마비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을 했습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죠? 주가는 곧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3월의 고점을 5월에서야 돌파를 했죠. 이 말은 뭐냐? 폭락하기 전에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만 꼬박 2달이 걸렸다.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시장을 짓눌렀던 핵심 악재가 전쟁 이슈였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의 발목을 꽉 잡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상황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자, 이번 6월에만 벌써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발동했습니다. 6월 8일과 6월 23일. 자, 데칼코마니처럼 지난번 3월과 똑같은 패턴이 나온 거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주가 20만원 아래에서 놀던 이 주가가 현재는 30만원 초반 가격대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2번 나온 겁니다. 엄연한 고점 영역에 위치해 보이는 주가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건데,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영상을 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갑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풀매수하세요. 뭐 이렇게 달콤한 얘기만 해드리면 제 구독자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은 기분 좋으시겠죠. 자, 하지만 저는 그런 무책임한 유튜버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 채널의 구독자 몇 명 늘어나는 것보다는 저를 믿고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야 우리가 이 잔인한 시장에서도 오래도록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다소 불편한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직시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특히나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바로 26년 11월에 뭐가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역사적으로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정책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증시가 요동을 칩니다. 자, 매크로 환경 자체가 이미 극도의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6년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로 월가의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제가 중간선거 말씀드렸죠. 중간선거가 이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S&P 500의 지수 194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75년간의 방대한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아주 뚜렷한 계절적인 특징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름에, 이렇게 여름철에는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지지부진하거나 깊은 조정을 받는 경향이 고스란히 75년 동안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복이 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통계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한 달간의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은 누가 제일 많이 팔았습니까? 자,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 무려 460만 주가 넘는 물량을 삼성전자로부터 이탈을 시키고 매도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죠. 자, 월가의 역사적인 통계가 경고하는 여름철 리스크 관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제는 통계가 증명하고 수급이 경고하고 있는 이런 잔인한 여름철 조정 장세를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오늘 올랐다고 해서 포모에 휩싸여서 섣부르게 몰빵을 누르게 되면은 과거 3월의 서킷 브레이커 이후로 2달간 겪었던 그런 지옥 같은 조정을 고스란히 다시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따라서 지금은 너무 섣부르게 공격만 할 때가 아니라 방패를 단단히 지어야 될 때입니다. 자,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시면서 시장의 바닥이 어디서 다져지는지 확인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통계 데이터만 믿고 100% 믿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느냐? 자, 그건 또 아니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늘 새로운 예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핵심 시그널이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7월까지도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면 월가가 경고하는 여름철의 조정 그거 다 씹어먹고 보란듯이 대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호가창 뒤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데이터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딱 2달 전으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삼성전자의 대차장고가 8,800만 주에서 7,900만 주, 자, 800만 주 이상 폭발적으로 감소를 했던 역대급 사건을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합니다. 자, 하방에 베팅을 하면서 주가를 누르던 공매도 세력이 밀려 들어오는 매수세를 버티지 못하고 주식을 미친 듯이 대갚아야만 했던 이 쇼스키즈의 서막이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월 24일에 바닥을 기던 22만 원대의 이 삼성전자 주가가 5월 7일에 27만 원대까지 순식간에 치솟아 버렸습니다. 주가가 완전히 폭발을 해버린 거죠. 자, 공매도 세력의 항복 선언이고 주가 폭등의 도화선이 이 대차장고가 된 겁니다. 이 묵직한 대형주가 세력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물량을 채워 넣을 때 하늘을 향해서 어떻게 솟구쳤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요. 지금 삼성전자의 정확히 똑같은 시그널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상방을 끈질기게 압박하던 대차장고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6월 9일에만 해도 삼성전자 대차장고가 8,500만 주였는데 현재 7,500만 주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아직 지난번처럼 폭등하지 못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올라줬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걸어 나간다면 지난 5월의 폭발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메가톤급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세력들이 또다시 감당하기 힘든 막강한 매수 압박에 직면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쇼스키즈의 휘파람 소리가 지금 대차장고 감소의 신호로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소음이 커질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단 하나죠. 바로 기업의 진짜 체력인 펀더멘털입니다. 자, 다가오는 2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86조, 매출은 166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7월 초에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3분기에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인 분기 영업이익 100조에 웃돌 것이라는 이 대기록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시장이 얼마나 열광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제로 장기 영업이익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3년부터 24년 이 바닥을 지나서 26년에 도달하게 됐을 때부터 이제 실적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하늘을 향해서 우상향을 하죠. 300조 원, 400조 원 단위로 벌어들일 전망입니다. 분기당 100조 원을 벌겠다는 거죠, 거의. 자, 그렇다면 글로벌 반도체와 또 AI 기업들의 12개월 선행 PER 이 비교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 보십시오. 자, 선행 PER이 20배 안팎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현저히 낮은 선행 PER 지금 6배 안팎으로 거래가 되면서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 하방 경직성이 그만큼 지금 확실하다는 뜻이고요. 자, 시장의 장기 전망은 더욱 경이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증권가의 엄밀한 분석에 따르면 27년에 영업이익을 48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데가 있고 이 숫자가 현실화가 된다면 현재 전 세계의 AI 황제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27년 예상 영업이익을 제치고 글로벌 영업이익 전체 1위 기업에 등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왕좌의 자리가 눈앞에 와 있는 셈이죠. 자, 가장 객관적인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6년 1분기에 실제 영업이익 성장률에서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는데 엔비디아와 직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도 대단합니다. 전년 동기에서 성장률이 147% 엄청난 성장을 기록을 했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극적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무려 75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곳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분인데 이 전년 동기에 1.1조 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53.7조 원으로 들어오면서 무려 49배가 성장한 겁니다. 그림이 좀 잘렸는데 4782%라는 상상 초월의 폭증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숫자의 모멘텀만 놓고 보더라도 26년 현재 실적 성장의 불꽃이 가장 뜨겁고 폭발적으로 튀어오르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엔비디아가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 전체국, 삼성전자의 DS 반도체 영업부입니다. 시장에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이 압도적인 실적 그래프와 또 기업의 본질은 결국에 주가 대세 상승의 가장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 같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반도체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 마이크론이 강력한 실적 미사일을 도화선에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나온 마이크론의 실적 수치들을 보면은 이게 그냥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6월에 지금 최고가, 사상 최고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신고가를 매달마다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은 정말 눈을 의심케 하는 경이로운 숫자들이 찍혀버렸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가 35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왔냐? 414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을 가볍게 띄어서 완전히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EPS 주당 순이익은요, 이게 진짜 대박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는 21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실제 발표된 수치가 25.11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다음 분기의 예측치인데 다음 분기의 EPS 컨센서스가 25.4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31달러 선까지 이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가치가 멈추지 않고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마이크론이 던진 미래 먹거리 멘트가 아주 예술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량용 메모리 수요도 그야말로 폭등할 예정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의 분석에 따르면은 향후에 본격적으로 개화할 이 로보틱스 산업에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대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의 메모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가는 역사적인 쇼티지, 공급 부족 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고 이제는 분기 단위 계약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이크론의 대박 실적을 우리 삼성전자에게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반도체 업황은 철저하게 동행을 합니다. 마이크론이 이 정도로 돈을 쓸어 담고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날아다닌다는 것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인 삼성전자의 실적,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다. 이런 확정적인 증거죠. HBM 공급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이 수혜를 삼성전자가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 박스권을 뚫고 5만 전자를 넘어서 8만 전자 그 이상으로 대규모로 폭등을 했던 진짜 공식은 뭐였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강력한 실적 슈퍼사이클, 이게 동시에 터졌을 때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처한 환경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는 9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자사주 매입 임박, 전대미문의 초특급 수급 호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수를 무지막지하게 줄여가지고 주당 가치를 강제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증명을 해준 역대급 실적 사이클의 엔진까지 불을 뿜으면서 장착이 돼버렸습니다. 바닥에서는 회사가 돈을 들여가지고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려고 하고 이 위에서는 전 세계적인 AI, 로봇, 자율주행 메모리 수요가 주가를 우상향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구조가 됐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도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형태가 완성을 해가고 있는 자리에다가 마이크론발 실적 대호재 그리고 90조 원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메가톤급의 쌍발 엔진이 동시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당장 삼성전자를 전량 매수하기 전에 우리가 날짜 계산을 좀 냉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분기 배당 일정,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당장 내일 6월 26일 금요일은요, 이번 2분기 배당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매수일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은 결제가 4일 뒤에 이뤄지는 시스템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30일에 주주명부에 내 이름을 딱 올리려면 통상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반드시 매수를 끝내셔야지만 삼성전자로부터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29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은요, 배당 권리가 떨어져 나가는 배당 권리락 예상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권리락 당일에는 단기적으로 기계적인 주가 조정이 살짝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이 발생할 때마다 최대 14%까지 조정을 받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권리락 맞고 주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배당 권리락으로 인한 단기 조정 구간, 이거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분할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해버릴 겁니다. 최근에 배당락이 발생을 했을 때 3월 말에도 정말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 나왔는데 현재 삼성전자는 메가톤급의 호재와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일시적인 눌림목이 나오면 땡큐하고 저 같으면 받아 먹겠습니다. 자, 하지만 장중에 호재 뉴스가 갑자기 터지거나 우리가 생각한 지지선이 깨지는 등 시장에 갑작스러운 특이 동향이 생기면은 초보자분들 순간적으로 대응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장중에 삼성전자의 급한 특이 동향이나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매매 타이밍이 포착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100% 무료로 문자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쏴드리려고 합니다.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 보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실시간 무료 대응 문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에 있는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자, 특이사항 생기는 즉시 가장 먼저 문자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신 감사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선물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요. 작년 이맘때에 제가 우리 기술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다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술 이거 원전주 10배거 가겠냐 이렇게 비아냥대던 분들 많으셨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이 지금 1,400원대 작년에 있었는데 4월에 자, 최고점 14,000원대까지 12개월도 안 돼서 10배거를 찍어줬습니다. 자, 제 말을 듣고 끝까지 홀딩하셨던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굉장히 웃고 계시죠? 자, 오늘 공개할 이 종목 전력 인프라의 최종 병길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을 하는지 팩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스 몇 가지 보시면요. 미국 전력망에서 1,100억 수주. 자, 지금 미국은 AI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데이터 센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7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지금 변압기가 없어서 배송까지 2년을 기다린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자, 기사 보면 그냥 부르는 게 값지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전력 슈퍼사이클입니다.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선물 같은 종목이 미국 전력망 증설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타고 그 기록을 갈아치울 거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M&A에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한 근거들을 제가 갖고 와 봤는데 글로벌적인 통계를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면서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민간 투자액만 무려 4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또한 기업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 R&D 투자도 미국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대한 AI 공룡들이 지금 가장 못말라 하는 것이 바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민간 투자액도 지금 4천억 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자, 설치된 발전 용량을 한번 보시면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의 전력량이 지금 3배 정도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보이시는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입니다. 반도체 다음에 터질 곳은 어디입니까? 자, 전력입니다. 전력. 자, 그러면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요.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솟구칠 때마다 자, 세력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바싹 쓸어 담을 때마다 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전형적인 세력주, 작전주다라는 거 보여지고 있고
5일선과 21선이 정배열로 바뀌면서 지금 강한 지지선을 형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갖고 온 거 아닙니다. 제 채널에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거나 뭐 제 유튜브 구독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기술 템베거 놓치고 밤잠을 설치셨던 분들, 자, 연준의 데이터가 이미 방향을 정해줬고 삼성전자와 LG도 M&A 격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LG가 왜 이 기업을 탐내냐면 전력 인프라의 핵심 특허 때문입니다. 특허는 이게 돈 주고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종목명 어떻게 봤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이제 구독이다 아니면 선물이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구독 또는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무료 선물입니다. 제가 10원 한 장, 100원 한 장 받아가지 않습니다. 자, 안심하시고 무료로 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전부 다 받아가시고요. 자,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 5초만 투자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